오늘은 루트1이라는 라이더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. 맨날 막히는 길만 영상으로 담아서 집에서 안양까지, 지금 여기가 안양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안양까지 지금 와서 이제 영상을 켰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스바르트 필렌 402를 구매한 지가 2주가 되었어요. 그리고 매뉴얼 바이크에 입문을 한 지가 정확히 2주가 됐다는 말이기도 하죠. 그래서 2주 동안 느꼈던 점들, 특히 이제 스쿠터하고 조금 달랐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루트1에 갈 때까지. 일단 스쿠터를 타다가 매뉴얼로 오면서 가장 달라진 점은 시선이랄까? 그렇더라고요.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뭐 서울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, 그러니까 매뉴얼 바이크를 타고 다니면 라이더분들끼리 서로 인사를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. 이 문화를 사실 스쿠터로도 느끼기는 느끼지만 이렇게 자주는 아니더라고요. 제가 이번에 마지막 스쿠터를 한 2년 정도 타는 동안 이제 라이더 간의 인사를 딱 한 번 해봤어요. 물론 이제 제가 못 보고 지나쳤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, 두 번? 이게 사실 서울에서나 뭐 경기도 인근이랄까? 이제 이런 구간에서 사실 라이더끼리 인사를 하는 게 저 같은 달인이는 좀 위험하더라고요. 장거리 라이딩을 갈 때, 뭐 대천을 갈 때라던가, 제가 좀 장거리를 이번에 뛰어봤는데 그때는 사실 스쿠터를 타고 다니면 되게 지루하거든요. 정말 어느 순간부터는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데 막 정신이 몽롱해지고 졸려요. 이 매뉴얼 바이크를 타고 다니니까 뭐 기아 변속을 해야 한다거나 좀 이렇게 상황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스쿠터처럼 그냥 서는 것도 편하게 그냥 설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그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죠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가 있고, 두 번째는 이 라이더분들 간에 인사를 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지루할 틈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라이딩이 너무 재밌었어요. 그게 사실 스쿠터랑 매뉴얼 바이크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지금같이 이제 바이크를 타고 라이더 카페를 갈 수 있다라는 거. 그러니까 물론 뭐 스쿠터라고 못 가는 것도 아니고, 라이더 카페 사장님들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굳이 이렇게 차별을 두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라이더들 간의 그런 암묵적인 좀 편견과 차별이 생기긴 생긴 것 같아요.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느껴지는 부분은 같은 배기량이더라도 매뉴얼하고 스쿠터가 튀겨내는 힘이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?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. 어쨌든 스쿠터는 오토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땡기는 대로 나가고 땡기는 대로 가다 보니까 이제 기어 변속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RPM을 끌어모아서 차고 나가야 되는 부분 같은 데서는 매뉴얼 바이크 같은 경우는 내가 그걸 조절을 하면 돼요. 3단을 넣던 2단을 넣던 아니면 좀 부드럽고 빠르게 주행을 하기 위해서 6단을 넣던 제 맘이죠. 근데 스쿠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제 마음대로 이렇게 끌어쓸 수는 없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오는 차이가 없지 않더라고요. 힘은 뭐 TMAX도 좋았고 버그만 650도 괜찮았는데 이게 배기량이 훨씬 작은 스바르트 필렌이, 그래서 좀 저는 가지고 놀기가 좀 더 재미가 있다, 그런 느낌입니다. 이게 이제 스쿠터하고 매뉴얼을 타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이랄까? 그러네요. 또 매뉴얼을 처음 이제 입문을 제가 2주 됐는데 일단 클러치 감만 잡혀 있으면, 잡히게 되면 재밌어요. 기아 변속하는 게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바이크가 기아 변속을 해달라고 막
증증돼요. 내가 막 2단으로 막 60km, 70km 밟으면 바이크는 앵앵거리면서 제발 좀 3단, 4단 넣어달라고 징징거리고, 저속 구간인데 막 4단, 5단 들어가 있으면 아 제발 좀 기어 좀 내려줘, 나 이제 죽을 것 같아, 막 그렇게 또 이제 징징대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뭐 기어 변속하는 게 많이 어렵거나 귀찮기 때문에 뭐 입문을 못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저 같은 사람도 있을 텐데, 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. 하다 보면 오히려 재미가 있다.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진짜 이 클러치 감 잡는 게 포지션이라든지, 스쿠터가 서울에서는 정말 재미가 있어요. 어떤 스쿠터든지 간에 시트 포지션이 정말 괜찮고, 저는 이제 빅스쿠터만 탔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이 정말 괜찮아요. 재밌게 운전할 수도 있고, 막 이런 기아나 이런 것들 넣고 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다고 했지만, 골목길 같은 데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. 정말 막 이거 1단으로 가야 되나, 2단을 넣고 가야 되나, 클러치를 잡고 살살살살 가야 되나, 이런 고민의 순간이 조금 저는 생기더라고요, 아직. 근데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. 이런 점은 사실 뭐 스쿠터가 아주 장점이라면 장점일까? 그렇죠. 지금 제가 오면서 살짝 훅가시를 좀 줘봤어요. 아크라포빅 슬립온 머플러를 장착을 한 상태이고요. 흡기를 봤어요. 제가 흡기도 보고 아크라포빅 슬립온도 끼우고 해서 흡배기를 다 했다고 해야 되는 건가? 아무튼 뭐 했는데, 요즘 이제 데시벨 제한 때문에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, 솔직히 저는 엄청난 차이를 사실 못 느끼겠어요. 그냥 뭐 순정이나 이거나, 흡기를 처음 봤을 때는 좀 달라졌는데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, 지금 아크라포빅 슬립온 머플러를 한 거는 솔직히 뭐 딱히 그렇게 뭔가 엄청난 뭐 차이가 있다거나 그렇진 않네요. 확실히 이 장착비까지 해서 이 돈 주고까지 굳이 머플러를 교체를 한다는 거는 바보짓 같아요. 구변 신청까지 다 해놨고 이제 구변 통과할 정도의 데시벨을 맞추기 위해서 테르 미니온인가? 그거는 사실 가격이 뭐 공임까지 해도 엄청 싼 편이죠. 요즘에는 뭐 요시무라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기종에는 그게 안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. 디자인도 보면 어차피 아크라포빅 슬립온 디자인이 저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. 오히려 테르미뇽인가? 그게 약간 그 뒷부분에 카본 패턴이라 그래야 되나? 그게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. 더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가격까지 생각을 하면 오히려 테르가 낫지 않나. 이거 뭐 테르를 쓰나, 솔직히 말해서 아크라포빅 슬립온을 쓰나, 제가 봤을 때 배기음은 딱히 안 달라지거든요. 옛날처럼 막 진짜 팝콘 좀 튀겨주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굳이? 라는 생각이 드네요. 가장 쫄리는 순간이, 사실 이거 엔단은 안 들어가도 돼요. 이까짓 거고 엔단 넣나 안 넣나 모를 텐데,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, 정차 끝나고 이제 출발할 때 시동을 꺼먹었는데 바로 뒤나 옆에 라이더분들이 계실 때, 놀러 가시는 분들,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옆에 있는데 시동 빡 꺼먹었을 때, 진짜
등골이 오싹합니다. 쪽팔려서. 지금도 뒤에 헌터 커브가 한 대 있는데 꼭 이럴 때 시동을 꺼먹더라고요. 아, 부드럽지 못했어. 에이씨, 초보인 거 들통 났을 것 같아요. 아, 이런. 기아 변속이 부드럽지 못했어요. 아, 너무 긴장했어. 오씨, 앞에 똥 푼다. 와씨, 맞나 이게? 야, 이거 야, 라이더 카페면 사실 좀 라이딩하기 좋아야 되지. 와, 씨. 라이더 카페인데 라이더 카페를 가는 길을, 오우씨. 이게 뭐 꽤 무서운데요? 라이더 분들이 다 저분들도 가시는 건가? 그렇겠네. 1km밖에 안 남은 거 보니까 저분들도 이제 루트 1인가? 거기 가시는 것 같아요. 와. 아, 근데 라이더 카페인데 이렇게 그냥 썩 라이딩하기 좋은 길은 아닌데. 아, 이거 어제 새벽에 한번 구경하러 와보려고 그랬는데 어제 새벽에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. 길도 이거 너무 안 좋고 위험할 법하네요.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? 뭐지? 아, 저기가 루트 1이네. 아씨, 루트 1을 돌아왔네. 근데 루트 1 저기가 영상에서 봤을 때보다 굉장히 좀 작은 느낌인데 아니겠죠? 아씨, 여기 들어갔는데 시동 꺼먹으면 진짜 쪽팔리겠다. 와, 장난 아니다. 티맥스네. 일단, 어이씨. 저는 또 이제 여기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